열심히 하는데도 왜 아내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깊게. 이 세 가지에 집중하고 계시다면 지금까지의 방법은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정은입니다. 25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부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부부관계에서의 만족도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말하지 못한 불만과 거리감이 쌓여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알려진 중요한 방법을 모른 채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충분한데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건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정말 맞는 방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삽입만으로 만족에 도달하는 여성의 비율은 약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약 90% 이상이 관계 중 만족에 도달합니다.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전문가들은 오르가즘 격차라고 부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단순한 삽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다수의 여성은 어떤 방식에서 만족을 느낄까요? 핵심은 외부 자극, 특히 음액 자극입니다. 음액은 단순한 작은 기관이 아니라 매우 고도로 발달된 감각기관입니다. 약 8,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분포되어 있어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비교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주요 감각 부위보다도 더 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도 여성의 만족 메커니즘은 삽입 중심이 아니라 정확한 자극 위치와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중요한 부분이 관계 중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긋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20년 차가 된 한 남성 환자분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체력도 좋은 편이었고 관계 시간도 충분히 길었습니다. 본인 기준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에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마치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 방향으로 계속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가 아무리 빠르고 지구력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도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체위정렬 기법 CATCOITAL 얼라인먼트 테크니크입니다. 이 기법은 단순히 새로운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접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깊이, 속도, 강도에 집중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를 다룹니다. 바로 각도와 마찰 방식입니다. 즉, 얼마나 깊게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닿고 어떤 방식으로 자극이 유지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기법의 기본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첫 번째는 위치를 기존보다 약간 위쪽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자극이 전달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처럼 위아래로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뒤로 부드럽게 이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자극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는 몸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골반만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부터 하체까지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극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면서 압박과 마찰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극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하고 안정적인 리듬이 훨씬 중요합니다. 빠른 움직임은 오히려 자극을 분산시키고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리듬은 자극을 누적시키고 반응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두 사람의 협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한 사람이 주도하고 다른 한 사람이 따라오는 구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반대입니다. 한쪽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즉, 서로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서로의 움직임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자극은 단순히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같은 힘과 같은 움직임이라도 타이밍이 맞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에 호흡과 리듬의 공유입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해 보신 환자분들 중에는 매우 인상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내오다가 이 방법을 적용한 이후 관계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기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 자극이 끊기지 않고 지속됩니다.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자극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자극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감각이 점진적으로 축적됩니다. 둘째, 압박과 마찰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누르면서 문지르는 형태의 자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강화됩니다. 셋째, 리듬이 안정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자극보다 일정한 리듬이 유지될 때 신체는 더 쉽게 반응하고 흥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체적 밀착이 증가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접촉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친밀감까지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전체적인 경험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성이 주도하는 자세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태만 바뀔 뿐 핵심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위아래 움직임이 아니라 앞뒤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많은 경우 위아래로 반복하는 움직임을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앞뒤로 부드럽게 이동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인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여성이 스스로 가장 편안하고 효과적인 각도를 찾을 수 있고 압력과 속도를 자신의 감각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조절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깊이가 중요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깊이 자체는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닿느냐, 그리고 그 자극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입니다. 즉, 깊이보다 마찰과 리듬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속도는 빠를수록 좋은가요? 이 역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빠른 속도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자극은 분산되고 리듬은 깨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일정하고 부드러운 리듬은 자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반응을 끌어올리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강도나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전달하느냐입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기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편안하고 좋은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방식이 괜찮은지, 지금 속도가 적절한지, 조금 더 천천히 할지, 빠르게 할지, 이러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만족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혼자 추측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직접 확인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면 두 사람 사이의 긴장도 줄어들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높아집니다. 결국 소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조율하는 핵심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진료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마치 기술 시험처럼 생각합니다. 정해진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애쓰고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와는 조금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핵심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집중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느끼고 그 순간에 함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결과를 훨씬 크게 바꿉니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흐름입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이에 따른 변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능의 강도가 아니라 방법과 접근 방식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의 장점은 강한 힘이나 특정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움직임, 일정한 리듬, 그리고 조화로운 흐름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조건이 아니라 방식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처음 시도하실 때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몇 번만 시도해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과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속도를 느리게 유지하고 서로에게 맞는 리듬을 함께 찾아가고 불편하지 않은 자세로 조정하는 것.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베개나 쿠션과 같은 간단한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각도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환경의 변화만으로도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함께 맞춰가는 과정 자체입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힘을 주기보다는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강하게 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힘이 오히려 흐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자극을 더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전체적인 경험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호흡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안정되면 몸의 긴장도 함께 풀리고 리듬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서로의 호흡을 느끼고 비슷한 흐름으로 맞춰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각자의 속도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전체적인 관계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강도나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이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각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위치 변화만으로도 자극의 방향과 전달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움직임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흐름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함께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어떤 기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 위에 올바른 방법이 더해지면 그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지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익숙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낯설더라도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시도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순간의 차이를 넘어서 전체적인 관계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하려는 부담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서로 맞춰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조율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더 자연스럽고 깊어지게 됩니다.